안녕하세요. 지금부터 E2I5의 학술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원격 진료입니다. 발표는 먼저 원격 진료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원격 진료의 이점, 원격 진료의 한계,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를 규제하는 이유, 원격 진료의 필요성, 해외 원격 진료 사례에 대해 살펴본 뒤 원격 진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격 진료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격 진료란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의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원격 진료는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 행정, 의학교육, 전문가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컴퓨터와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의학 영상, 동영상, 환자 기록 등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고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원격 진료의 이점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환자들이 병원에 직접 가서 기다리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이나 산간 지역에 사는, 즉 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질병의 경우 병원에 가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진료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원격 진료의 한계는 객관적인 증상이 아닌 환자의 주 호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이렇게 오진이 생기게 돼서 민사소송이 발생할 시에 의료진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한 법률 검토와 책임 소재, 진료 범위, 의사 재량권, 보험 청구 등 세부적인 지침이 미비한 상황이며 현재 전화상담을 받아줄 병원 인력이 부족하고 환자의 정확한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를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사실 원격 진료의 시작 단계에 세계에서 가장 적임자로 뽑힙니다. 첨단화된 IT 기술력과 우수한 의료 인력, 정보통신 기술도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이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청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원격 진료는 20년째 제자리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입니다. 의사 없이 환자 혼자서 입력한 의료 정보가 잘못되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자칫하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인 환자가 직접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기기 마련에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원격 의료의 도입은 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몇몇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부 반대론자들은 원격 의료를 의료 영리화와 연결시켜 원격 의료 허용을 계기로 ICT와 의료를 접합시킨 대기업이 의료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종국에는 독과점으로 이어져 맹장수술과 같은 간단한 치료를 받는데 몇백만 원을 부담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2차, 3차 전염에 대한 공포로 병원을 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 감염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감염 공포가 커지면서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명지병원이 의료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로봇을 이용한 원격 진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원객 열 감별 검사 등 최소한의 조치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원격 진료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원격 진료가 불법일까요? 그 이유는 의료계 반발로 인해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10년째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원격 진료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원격 진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중국 서비스 시장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 서비스는 이번 바이러스와의 사투 속에서 그 필요성과 시장성을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의 의료기관 투자 규제 완화, 원격 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등 원격 의료 관련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무원이 발표한 의료기관의 원격으로 추진에 관한 의견을 기초로 온라인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본격적인 원격 의료가 보급되기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의료개혁의 핵심적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원격 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책은 온라인 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플랫폼으로는 AI,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와 환자 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진료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의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여 곳 설치, 의원급 의료기관 5000여 곳 화상진료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의 돌봄 시스템 역시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E2I5의 학술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